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 방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상은 공원 등 장기 미집행 시설 총 74개소, 117.2제곱킬로미터이며 이 중 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시공원을 보존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10만 6천 명 중 2만 8천여 명만이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전자계약을 사용한 거래도 4년 동안 7만여 건에 그쳐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체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는 기업과 개인 보증 모두 채권 연체 시 9%의 연체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일반 시중은행 평균 연체 이자율은 3.08% 낮은 5.92%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상품의 연체율이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에 HUG가 시중은행의 이율에 맞춰서 연체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다면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함께할 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영신 소장님과 일단 시장 상황 살피는 강의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40% 규제 적용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오늘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양면성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이번 정부가 이제 2년 반 정도, 이제 절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요. 목적은 하나죠. 집값을 잡기 위한, 서민들한테 정말 우량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책을 가지고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현재 컨트롤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현재 그때 시점과 지금 시점 많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2년 반 지난 이후에 2017년도쯤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상당한 차익을 보시고 계셨을 거고요. 현재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투자를 못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책이 앞으로도 더 집값을 더 떨어뜨릴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지금 규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집값은 정말로 내려갔는가 한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주 물량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은 당연히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부터 18년, 19년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2만 7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 같은 경우는 18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는 12만 7천 가구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서 경기도 같은 18만 3천 가구.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권에만 16만 6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고 입주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미분양이라든가 미입주 물량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서울 지역,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이 현재 공급됐던 시점이 작년입니다. 44만 가구죠. 전체적으로 44만 가구가 현재 공급이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서울과 경기를 나누게 되면 실제 서울 지역만 딱 떼어놓고 보게 되면 서울 지역 2017, 18, 19, 3년 동안에 2만 7천, 3만 4천, 올해는 3만 7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물론 서울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량이 다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택지조성 사업에 의해서 또 진행되는 지역도 있겠죠. 경기권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권역이 있는데 물량이 실질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서. 서울 지역의 집값이 현재 계속 고공행진을 현재 이루고 있는 이유도 집값 현재 물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대체 수요가 될 수 있는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서울 지역만 입주 물량만 쭉 놓고 보게 되면 25개 자치구로 봤을 때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남, 동남, 서북, 동부 그렇게 나눠 봤을 때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이제 동남 지역으로 권역을 나눕니다. 봤을 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내년까지 이제 합계를 보게 되면 입주 물량 예정된 것들이요. 실제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부터 해서 실제 송파구와 강동구가 입주 물량이 꽤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재건축이죠. 둔촌이라든가 아니면 송파 지역 굉장히 물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강남 서초 지역은 뭐 사실상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이 주도적으로 현재 이 시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강남 서초 지역이 항상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워낙 월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계속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지역도 요 근래 뭐 물량들이 많이 늘어난 지역도 있지만 크게 뭐 개선된 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인허가 물량은 향후 5년 또 길게는 7년, 8년 후에 입주할 물량이겠죠. 인허가와 착공은 또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지 계획을 실시한 후에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겠죠.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는 7만 3,400가구 정도가 인허가 물량이 확보가 됐었는데 현재 2018년도 1년 사이에 4만 2천 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42.5% 정도가 물량이 확 줄은 거고요. 아파트로만 따졌을 때도 아파트도 현재 62.5% 정도가 2017, 18만 따졌을 때도 62.5% 정도가 현재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100% 됐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 현재 조건을 봤을 때도 현재 물량 자체가 더욱더 모자란 상황이 더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은 2017년도, 2022년도나 2023년도에 현재 공급이 된 물량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 봤을 때 앞으로 2, 3년 후입니다. 2, 3년 후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은 또 오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으로만 봤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2017년도부터가 가장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정확했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테고요. 그렇지만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젠 조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을 그만큼 내가 실체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거기 인허가 물량 봤을 때도 말씀드린 대로 16년, 17년, 18년 봤을 때 18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은 걸 보실 수 있죠. 인허가 물량은 곧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그만큼 현재 현격하게 줄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서울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말고는 물량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 현재 물량을 봤을 때도 현재 381개 정도 지역에 29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총 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합쳐서요.
그랬을 때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15만 가구, 그다음에 재개발이 14만 가구 정도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부터 착공까지 착공을 한 단지 같은 경우가 현재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3만 2천 가구, 3만 7천 가구 이 물량들은 앞으로 2, 3년 후에 입주할 물량이고 실제로 사업 시행인가는 5, 6년 후에 입주할 물량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또 정책 변경 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변수가 워낙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공급이 될 거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더욱더 집값을 끌어올린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서울 주택 입주나 멸실 물량도 보시게 되면 실제 2017년도부터 계속 마이너스죠. 멸실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없어지는 주택이 훨씬 더 많고 새롭게 지어질 주택보다도 없어진 주택이 많다 보니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들 같은 경우도 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욱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4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9월 달, 현재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봤을 때도 강남 4구의 주간, 한 주간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 봤을 때도 0.09% 정도가 올랐고요. 현재 2017년도 동기 5년 평균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후퇴기가 아니라 잠복기다 말씀드렸죠. 잠복기 형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붉은색입니다. 현재 슬금슬금 완만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투자에 정말 적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북 4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만 강남 4구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하실 테고요. 주택 매매 거래량도 5년 평균 대비 증감률을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현재 2019년 8월 달까지 서울 지역은 현재 13,000가구, 7월 달에 12,000가구 정도가 그중에서 또 아파트는 8,500가구 정도가 현재 거래가 됐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3,100가구 중에서 2,400가구 정도가 아파트로 현재 거래가 됐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축 연령별로 했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또 기준가가 다르죠. 실제적으로 4년 이하의 아파트, 정말로 신축 아파트가 가장 높게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구입해야 되는 건 맞고요. 거기에 따라 5년 초과나 10년이나 15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투자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현재 집값 올리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현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연히 아파트 공급 줄죠. 아파트 공급을 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사업 시행이 늘어지거나 아니면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지금도 오르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현재 임차인 요구를 할 때는 2년 정도는 무조건 또 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이 잠기게 되는 거죠. 매물이 잠긴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주변에 임대가가 다시 올라간다. 전월세 상한제 마찬가지도 이것도 현재 연간 5%, 이것도 기준점을 맞추기 위한 조건 그 전이냐 후냐 따라 또 달라질 테고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2년 3개월 동안 대책만 14번이 나왔습니다. 14번이 나왔지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보시면 현재 각 정부별로 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현재 2017년도부터 2019년도 2년 사이에 그 폭이 수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4,788만 원,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는 평당 4,8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평당 2,300만 원, 박근혜 900만 원, 문재인 정부 2,000만 원 정도가 상승한 꼴이 됐고요. 임기 내 연간 비교를 했을 때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연간 810만 원, 노무현 정부 때 450만 원보다 1.8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간으로만 따지게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현재 비강남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 시절 때만 집값이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9.13 대책 전이냐 후냐에 따라 나눠지겠지만 9.13 대책 전과 후를 나눴을 때 평균 14%가량이 집값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폭은 엄청나게 크다. 거기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92.7%가 집값이 오른 상태고요. 광주는 78.9%, 대구 63%, 또 경기 61%, 대전 60%,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집값이 다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 상품은 공급과 수요, 수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제한 조건을 가지고 집값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 통제보다는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는 철저한 수급의 법칙이 작용된다.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앞으로 좀 집값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 규제 양면성에 대해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정부의 간섭이 더해질수록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집값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시장 자율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곧바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느 지역 따다볼까요? 네, 서초동과 논현동입니다. 실제로 서초동과 논현동 초육세권이고요. 뭐 물론 이제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떤 특성은 다르지만 아파트와 또 다세대 주택, 3룸을 준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투자 가치도 높은 상품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각각 다른 유형으로 강남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떠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신 소장과 첫 번째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근처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아파트네요. 아파트 시세는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 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 살펴보는 강남권, 그중에서도 서초구 서초동의 투룸 아파트가 그런 똘똘한 한 채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소개 들어볼게요. 임대 놓기가 가장 좋은 수요죠. 투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동의 양지역 초육세권이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의 서초 YC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거리. 이 보라색 라인이 이제 강남대로입니다. 강남역과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신분당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GTX 신호선이 삼성역 다음 정거장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양재역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계획 틀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서초 재건축 단지 저쪽 5,000세대에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와 상업시설 또 업무시설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강남대로 바로 이메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 이용할 수 있는 강남대로 바로 이면 광역교통망이라든가 뭐 지방으로 나가는 또 경기권으로 나가는 광역교통 환승버스 이런 것들이 워낙 잘 갖춰진 지역이고요. 5,000세대 재건축 단지 신동아와 무지개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성 3차, 2차, 1차는 이미 분양이 다 끝난 상태고요. 물론 완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주거지 역할도 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남역과 양재역이 업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대기업, 중소기업부터 해서 그 관련된 파생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죠. 주변의 직장인들, 특히 이제 1, 2인 직장인들, 30대 직장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신혼부부들한테 임대 놓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거기에는 또 그 주변의 편의시설과 판매시설, 종합병원, 백화점 시설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상권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그들이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양재역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사업 지정된 지역이죠. 말씀드린 대로 붉은색 라인이 1차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또는 개발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보셔야 되고요. 건너편 서초구청도 현재 복합청사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복합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초 RNC 실제로 현재 그 양재시 주변으로 했을 때 100만 평 규모에 개발되는 현재 삼성, KT, LG, 삼성, 현대까지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 연구원 단지부터 중소기업까지 같이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활성화 때문에라도 가까운 전철역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GTX 신호선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과 연결되는 다음역이죠. 그래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셔야 되고요. 예정은 2024년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3, 4년 정도밖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 가치는 또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주변 시세 같은 경우는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투룸 기준이고요. 임대 금액은 3억 3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전세겠죠. 실투자 금액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또 월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또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들어가는 실제로 소형이면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고요. 입지형 여건 굉장히 좋죠. 교통, 업무, 인프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시세와 또 배우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본인에게 맞는 투자 요건인지 확인하셔서 서초동에 있는 투룸 아파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의 자체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고소득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주변의 투룸 아파트 살펴드렸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지역 주변을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3룸의 다세대 주택이네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4억 3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신 소장님과 강남 중의 강남 바로 논현동으로 떠나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 주변의 3룸을 살필 텐데요. 일단 9호선은 워낙 알짜배기 노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논현동은 이 지역 자체적으로 24시간 모든 게 해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개 들어볼게요. 네, 9호선 전철 노선 따라서 집값이 안 오른 지역이 없죠. 특히 강남 지역은 월등히 더 많이 올랐고요. 또 체육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을 겁니다. 또 희귀한 3룸 구조이기 때문에 신축의 경우 3룸을 구조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층식으로 3룸 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언주역, 바로 언주역 자리하고 있어서 그 위에는 7호선의 학동역, 왼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2호선 역삼역, 신분당선 연장선 또 연결되고 있죠. 전철역들이 현재 빼곡하게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철역에서 도보의 한 3분 정도 거리의 체육세권이고요. 뭐 전철역에서 2정거장만 지나게 되면 국제로 복합지구에 연결되는 삼성동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보셔야 되고요. 반포 IC가 또 들어가 있네요. 반포 IC도 이제 서초 IC와 더불어서 실제로 업무 복합단지, 주상복합 이런 어떤 뭐 업무 밀집단지가 만들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도 또 굉장히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 공사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이제 신사역까지도 개통이 되고요. 따라서 연결되는 교차되는 전철역에서는 환승역이 생기겠죠. 따라서 전철역만 따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8개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너편에 강남 차병원과 연결된 또 업무시설들, 또 복합개발지구 연결되는 삼성동 이런 부분을 굉장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주역에서 체육세권이기 때문에 평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상업시설과 또 업무시설, 종합병원, 뭐 교통시설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종합병원부터 지하 쇼핑공간부터 백화점 면세점까지 또 공항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강남역 상권과 또 강남역 상권, 서초권역, 그다음에 강남에 있는 또 삼성동에 있는 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조건들이 이제 아우러진 지역이다. 또 상권 자체가 또 전통시장과 연결된 또 먹거리 시장도 풍부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문집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같이 병행돼서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땅의 용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붉은색 라인들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확장되면서 그 주변에 토지 가격도 일제히 상승한다. 토지 가격의 상승은 곧 임대료가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주역도 용도 변경까지 같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차병원과 연결된 여성의학연구소는 실제적으로 의료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의료 관광을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실제적으로 그 관광 호텔들 이런 숫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축 건물들이 늘어난다는 이유는 업무 시설과 관련된 이 여성의학연구소 관련된 시설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광 호텔 수요, 상권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인구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엑스 중심으로 한 현대자동차와 코엑스가 메인이 되겠죠. 현재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탄천 정비 사업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 정비 개발 권역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관광부터 포상부터 실제적으로 업무, 편의시설들, 공연장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복합단지고요. 현대자동차의 현재 이 청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고요. 호텔, 컨벤션, 판매, 전시, 아트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인구들, 관련된 시설들의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로 복합지구는 이제 5개 군으로 개발되죠. 스포츠라든가 투어 또는 전통문화, 마이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업무, 문화 거점, 지식 기반,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혼재하는 복합시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GTX 노선이 A 노선과 C 노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또 위례에서 신사까지 가는 경전철 노선들 6개 현재 환승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이용객이 60만 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상권을 또 이용해야겠죠. 지금 현재 상권 가주는 안 되기 때문에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확대되고 그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고 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현재 그 동일 구조로 따졌을 때 신축 기준입니다. 4억 3천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임대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전세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시세는 임대 금액이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천만 원.
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이 월세를 놨을 경우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들어가는 실제 3룸 구조에 화장실 2개 들어가 있는 정말 널찍한 공간이고요.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인구가 많구나라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업무, 인프라 등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눈에 봐도 이 지역은 정말로 사람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나 알 수 있습니다. 임대 시세와 또 배후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나도 임대를 얼마에 맞춰야 될지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주변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면 이 지역에 있는 3룸 이 정도 조건이면 굉장히 투자 가치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의 상권 그리고 삼성동의 상권까지 모두 끌어안고 있는 곳입니다.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 9호선 근처의 3룸 살펴드렸고요. 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박영진 소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에도 참석해 보시죠. 주제는 수도권 부동산 투자 공략입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까지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여러분들과 무료 1:1 상담까지 나눠진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박영진 소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함께해 주실 분은요. 언제나 유용한 정보 가져주시는 분이신데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강동구 천호동 지역의 투룸에서 3룸 다세대 주택과 그리고 우리가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의 3룸 아파트를 만나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왜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하락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금리가 낮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떤 상품의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폭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동구 그리고 동대문구로 가볼게요.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는 바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5호선과 8호선 함께 지나는 천호역 역세권 살필 거고요. 다세대 주택 들여다볼게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2억 5,1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 3구에 이어서 강남 4구로 지정된 강동구로 떠납니다. 저희 오늘 대표님과 천호동 떠나볼 텐데요. 주변 환경 살펴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남 4구, 왜 우리가 강남 4구를 그렇게 선호하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바로 인프라입니다. 뭐 교통의 인프라, 그리고 학군 수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남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에 강남 4구로 편입이 된 곳이 바로 강동구 지역입니다. 이 강동구 지역은 예전에는 그야말로 누가 거의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지역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지역입니다. 교통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강동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천호동입니다. 이 천호동 지역에는 지하철 5호선이랄지 8호선 이렇게 다불 역세권 지역이고, 그리고 천호역 주변에 우리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화점을 비롯해서 우리가 대형 마트랄지 노대오 거리, 그리고 주변에 재래시장, 먹거리, 그리고 영화관, 이러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찾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까이에는 천호공원이 있습니다. 천호공원은 굉장히 우리가 강동구 사는 주민들, 특히 천호동이랄지 암사동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이곳은 운동하기도 좋고, 그리고 나와서 대화 나누는 데도 좋고, 상당히 유용한 그러한 공원이고 상당히 큰 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주변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또 학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사시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천호동은 주변에 굉장히 환경이 좋죠. 우리가 강나루 한강공원 이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아차산 이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자연 길동 생태공원이랄지 올림픽공원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올림픽 도로랄지,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이러한 다양한 광역 교통망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의 입지로서도 상당히 떠오르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잠실 업무단지랄지, 그리고 문정법도단지, 그리고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호선과 8호선이 함께 지나는 천호역,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군도 우수한 곳입니다. 강동구를 대표하는 천호동이라면은요, 천호동 재정비 촉진지구 소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발인지 또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지는 개발호지 통해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강동구가 굉장히 우리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거는 바로 우리가 뭐 고덕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오래된 낡은 아파트들이 우리가 재건축함으로써 새롭게 탄생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바 있고, 그리고 또 가까이는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도 있죠. 이곳 같은 경우도 뭐 11,000여 세 등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지
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우리가 많은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천호동 주변에 뜨는 이유는 이제 이 지역들이 낙후되고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새롭게 재정비 촉진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아파트로 거듭난다는 사실이고요. 자, 바로 천호역 뒤쪽에는 천호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4개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약 3천여 세에 들어오는데요. 자, 이곳이 이렇게 새롭게 깨끗한 건물, 높은 건물로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도로 인프라랄지 그리고 공개공지를 통해서 녹지 공간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새롭게 거주의 환경이 탈바꿈함으로써 가치가 상승되는 그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도시로 옮겨옴으로 인해서 많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뭐 학교랄지 주택의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로 모여들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안고 있고 자 이곳은 우리가 고덕동 일대입니다. 바로 서울 외곽 순환도로랄지 그리고 올림픽대로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에 접근성이 좋겠죠. 그래서 이곳에 고덕 상업 유통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곳이고 자 이곳의 부지가 약 7만 1,000여 평에 이르고요. 자 이곳이 새롭게 우리가 개발이 됨으로써 이곳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사실이고요. 늦어도 2022년 정도면은 자 이곳이 개발이 완료됐을 때 약 3만 8천여 명이라는 그러한 상주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한 유동 인구도 약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곳의 경제 유발 효과도 연간 약 9조 5천억 정도의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강동구가 우리가 자족 도시로 변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작으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곳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바로 외곽 순환도로죠. 상일 IC 쪽에 인접해 있는데요. 이미 강동 첨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됐고 그리고 이곳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랄지 삼성 물산과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이전에 왔습니다. 그 외에도 약 40여 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곳에 16,000명이라는 그런 상주 인구가 있고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연간 약 20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유발 효과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자, 이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약 2만 4천여 평의 그러한 부지 위에 우리가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랄지 그리고 중소기업체가 약 200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것도 올 말에서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거쳐서 늦어도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것도 약 상주 인구가 16,000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약 1조 5천억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 업무단지, 엔지니어 복합단지, 고덕 상업업 복합단지 이 세 개만 합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인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사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할 수 있는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129km 그런 구간의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있죠. 자, 현재 2017년부터 우리가 고속도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리에서 안성까지 1단계는 2022년 정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2단계는 세종시까지 2024년 정도 공기를 좀 단축칠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한 물류 비용이랄지 그리고 지방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구가 늘어나는 호재 그리고 강동구 안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기대감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좀 정보를 가져주신 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 2, 3천만 원 넣어봤자 이자도 붙지도 않습니다. 자, 매매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투룸은 2억 5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3룸은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 임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2억 3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금액은 2,100에서 3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러한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곳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다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주변에서 저희 다세대 주택으로 들여다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 근처를 살필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3룸 구조의 아파트네요.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 6,700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 장안동은 최근에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토지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일 텐데요.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은 우선 다세대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나홀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기준이라면은 우리가 다세대보다는 아파트가 오히려 투자 환경이 더 좋고,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아파트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이 굉장히 주변 서울 도심지랄지, 그리고 잠실, 그리고 강남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이 30에서 40대 이런 젊은 층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리고 이 주변에는 그리고 대학들이 또 많습니다. 서울 시립대랄지, 그리고 한양대, 건국대, 세종대, 이러한 명문 학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또한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도심이랄지 강남으로의 출퇴근 20분에서 30분 때면 가능하고, 승용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부 간선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내부 순환도로,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대로 이런 것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교통망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의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장안평역 이 주변에는 우리가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들이 있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안동 사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아트몰이랄지, 그리고 주변에 대형마트, 그리고 병원이랄지 은행, 먹거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영화관도 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곳의 녹지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중량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전거 타기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산책하기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까이는 배봉산도 있고, 그리고 용마산, 아차산이 있고,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서울 숲이랄지, 그리고 한강공원까지도 다 이용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서 빌라보다 유리한 아파트 3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장안동 쪽의 중랑천 산책길, 이쪽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기 편한 만큼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점진적으로 발전한 곳도 있고, 그리고 또 획기적인 우리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은 우리가 전농동이랄지, 그리고 답심리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뉴타운 사업이 일어나면서 주변이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대문에 보면은 쇼핑몰 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대문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그러한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에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역이랄지 이문, 그리고 휴경 뉴타운, 묘목 뉴타운, 중안 뉴타운 이렇게 다양한 뉴타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으로 우리가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가까이는 동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 동부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로인데요. 자, 이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지정체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재화시켜서 교통의 어떠한 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상 공간에는 우리가 수변 공원화를 시켜서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동부 지하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면은 우리가 상행선이랄지 그리고 강남으로 접근하는 하행선 이러한 부분들이 개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량리역 서울 우리가 동부권의 교통의 핵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은 현재도 6개의 그런 교통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5개의 교통망이 더 들어서고, 특히 이곳에 GTX B노선이랄지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광역 급행철도로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데 뭐 20분 대면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서 간접적인 수혜도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직접적인 수혜는 바로 묘목 경전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2020년 우리가 시작을 해서 27년 정도 개통을 목표로 한다면은 우리 이 장안동 지역이 이제 다불역세권 지역으로 변모를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청량리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역으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안평역 일대는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곳을 새롭게 재생시켜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 현대화를 깨야겠다는 것인데요. 자, 2022년 정도까지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곳에 우리가 개발이 됐을 때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곳에 약 7,400여 개의 일자리를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연간 약 5,400억이라는 상당히 높은 규모의 그런 경제 유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곳이 새롭게 뜨는 지역이고 그리고 눈여겨볼 지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면목선, 경전철의 영향으로 더욱더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을 살피고 있는데요. 자, 실거주와 투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룸 아파트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안동 지역을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주변에 특히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분양가도 높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프리미엄도 많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주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지역이 장안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 3억 6,700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대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는 3억 3,7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면은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약 사용 면적 23평 정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7천에 월 11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대출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활용해 보신다면 우리가 보증금과 대출을 빼고 난 금액은 9,700만 원 정도, 그리고 많으면 1억 4천만 원까지 투자해서 월세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계속해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경재 대표님 만나볼 수 있는 1:1 무료 상담의 기회도 있는데요. 자,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선착순으로 5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고경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고경재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전화번호 이용하신다면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